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일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3일 날 외래 진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16일 날 전격적으로 입원을 한 겁니다. 입원 이유에 대해서는 앓고 있던 지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몸무게가 40kg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키가 상당히 그래도 큰 편인데 몸무게가 40kg이 안 나간다는 건 거의 지금 꽉 말랐다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원래가 이제 그 지울리라고 공격을 받고 또 도이치모터스 등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대선 전국에서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죽이기가 자행될 때 그때도 제대로 식사를 못했다, 이건데요. 또 지금은 그거보다 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김건희 여사가 원명초등학교에 투표하러 나왔을 때 그 얼굴을 자세히 뜯어봤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그랬더니, 확실하게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바깥을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교류를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한 데 비해서 김건희 여사는 땅을 쳐다보고, 그리고 사실상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말이죠. 지금 자폐적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하거든요. 자폐적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눈을 바깥으로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안으로만 돌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끔찍한 상황, 예상치 못했던 상황,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로서는 1, 2, 3 계엄이라든가 그 계엄 이후에 그 다음에 탄핵이라든가 파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것이 꿈인가, 이거 생신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인데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안으로, 결국은 모든 것을 수렴해가지고 바깥으로의 시선을 거두게 된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누구의 얘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하고도 눈을 맞추거나 그렇게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되고, 또 이것이 자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를 한다거나 내지는 자신을 갖다가 괴롭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식사를 안 한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병적 증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밥을 아마 거의 식음을 전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것이 좀 지속되면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 벌써 1, 2, 3 계엄이 지금 벌어진 것이 벌써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탄핵 소추 의결이 된 것이 12월 14일이니까 그때부터 따져도 거의 6개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파면된 것이 4월 4일이고 2달이 넘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지금 육체 상황이, 그리고 정신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마 웬만하면 그렇게 지금 입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선 전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서도 그렇게 입원을 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입원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원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더 이상은 위험하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원을 안 하고 외래 진료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특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특검이 무슨 16개를 갖다가 수사의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검사를 45명 정도를 투입합니다. 검사만. 그리고 수사관까지 다 합하면 2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여기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샅샅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뒤져서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겠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말이죠.
법적 사항만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비법적인 거, 그리고 개인적인 은밀한 어떤 그 사생활,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마구 이제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혼자만 이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인들, 뭐 이런, 또 지금도 벌써부터 김건희 여사의 그 코브라 컨텐츠와 같이 근무를 했던 비서들이 있습니다. 이 비서들에 대해서도 뭐 가방을 찾는다면서 그 주거지를 갖다 압수수색하고 또 여러 차례 불러가지고 지금 반복적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자신이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지만 자신의 주변 사람들, 지인들이 당하는 거, 이것이 참기 어려운 어떤 고통으로 지금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말이죠, 소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과의 전화 대화에서도 나타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도 뭐 소탈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사람인데,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 그것을 갖다 녹음한다든가 내지는 역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지금까지만 해도 최재형이라든가 이명수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난도질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특검 수사를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튀어나올지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제2의 이명수, 제2의 최재형이 또 튀어나와가지고서 그야말로 신변 잡기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마녀사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다시 마리 앙뚜아네트식 그런 어떤 공격, 마리 앙뚜아네트식 그런 저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정말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 쪽에서도 한동훈이가 임명했다고 하는 그런 비대위원 놈도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말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아주 눈이 충혈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사지 뒤져라. 그래서 지금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아라. 그런 식으로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를 만들려고 얼마나 쟤들이 또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면서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kg도 안 된다는 것은 아마 거식증, 그러니까 식음을 갖다가 전폐하는, 그러니까 거식이라는 게 안 먹는 걸 말하는 거죠. 식사를 거부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뭐 거기에 이제 정신적 우울증이라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저번에 온명초등학교에 지금 투표하러 나왔을 때도 상당히 걱정이 됐거든요. 사실은 말이죠. 그 화면에 비치는 모습을,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그 표정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그 시선을 보면 나오거든요. 원래가 이제 그 사람이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건희 여사는 시선을 바깥으로 두지 않더란 말이에요. 땅으로 둔다거나 아니면 허공을 바라본다거나, 사실 누구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 눈동자가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멍하다 그러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입원을 했다고 해서 안도를 합니다. 지금 또 마리아 앙뚜아네트식 지금 그런 김건희 주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는 이제 입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입원을 좀 상당히 금방 나올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시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려와 같은 응원을 주시고요. 만약에 댓글을 쓰기 어려우시면 222번을 주십시오. 박수도 좋습니다. 강신호 TV입니다.